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함께 들어보시면서 잠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글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올리게 됩니다. 언니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먼저 저는 언니의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언니 남자친구 엄마 되는 사람의 갑질을 보다 못해서 몇 마디 거들고 그로 인해 언니의 파혼 결정까지 성사시켜본 정말 못난 동생입니다. 우리 언니 저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정말 너무 착해요. 어렸을 때부터 바쁜 엄마 아빠 대신에 저를 챙겨주고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침밥, 저녁까지 챙겨주었던 정말 엄마 같은 언니예요. 언니와 저는 성격이 많이 다른 편인데 저는 말이 많고 성격이 아주 밝은 편입니다. 외향적이면서 누군가 걸어오는 싸움을 결코 피하는 성격이 아니며 어른이든 아이든 할 말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이고 가끔은 너무 흥분하면 욕도 자동 분출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었어요. 반면에 저희 언니는 천상 여성스러워요. 내향적이고 꼼꼼하고 취미도 꽃꽂이와 독서이고 일단 예뻐요. 공부도 참 잘했고 학교 다니면서 모범상도 타고 그랬는데 인기도 많은 언니가 공부까지 잘하니 가끔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니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며 상종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지만 제가 쫓아가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온다거나 언니를 대신해서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언니는 그러다가 제가 잘못되거나 이미지가 안 좋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건 1년도 되지 않았으니 그러고 말았죠. 지금 우리 언니는 언니 성향과 잘 어울리는 약사가 되었고 저는 공대를 졸업했고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아서 버티다 보니까 좋은 대우를 받고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소아과 옆에 붙어있던 약국에 취업해서 잘 다니다가 운영하시던 분께서 그만두게 되시면서 인수받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개인 약국을 운영하고 게다가 소아과 옆에 있으니 손님들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사 한 분 더 모시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언니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언니는 예쁘장한 외모에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아이들을 잘 달래주고 가끔은 작은 이벤트를 자주 하니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약을 사러 오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몇 마디 나누다가 100일 동안 백송이의 장미를 주면서 대시를 하고 언니가 마음문을 열게 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했습니다. 건물이 부모님 소유고 건물 운영비의 30%를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를 하나 봐요. 아무튼 둘이 조금 만나다가 남자 측 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시는 바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남자가 언니보다 6살이 많은 36살이고요.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형편이 나쁜 편이 아니었고 나이도 있던 터라 저희 집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지요.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데 저희 식구끼리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언니가 속마음을 말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 쪽 부모님의 태도가 이상하다고요. 뭔가 애매한데 지금 이 느낌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업고 싶다고요. 결혼 허락 받기 전까지는 직접 만나게 된 적이 없었는데 집에 찾아갔더니 우리 귀한 아들 이라는 말과 야, 너 라는 말이 기분이 불쾌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데 이건 한국의 많은 시어머니들이 한다는 흔한 습관인 거냐? 엄마 아빠가 혹시 제대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닌데 고작 부르는 말 하나로 생긴 이상한 기분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건지 고민된다고요. 그때가 상견례 3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긴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론은 그거예요. 상견례 자리를 갖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인 제가 그쪽 집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여과 없이 대화해보자.
파오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언니는 따로 저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시댁인 것 같다 싶고 남자의 행동 또한 어떤지 보다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많이 싸워보지 못했던 언니예요. 저처럼 따다다 말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언니가 결혼을 그만두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면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서 대본 연습하듯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보면서 그러면 상견례까지는 뭐하러 끄냐? 그냥 그전에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닌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 엄마에게 계속 제지를 했었고 따로 사과하면서 자기가 엄마에게 말 잘하겠다 했었나 봐요. 고작 3번 정도 본 사람의 어떠한 행동, 그리고 남자의 행동이 무언가 정말 애매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건 상견례라는 게 결혼을 약속한 두 가족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통해 실제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자리인 게 맞지만 서로 가족 상황을 맞춰보며 이건 아니다. 파혼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지 말자고 하셨어요. 자, 대망의 상견례 날. 남자의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셨고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반갑다고 우리 같이 좋은 인연 만들어보자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언니의 예민함이었나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후려치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은근히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이 먹은 딸이라 혼처가 마땅치 않았을 텐데 우리 귀한 아들이 결혼하자 하니 얼마나 다행이시냐 하는데 여기서 또 그 남자가 제지하듯이 말합니다. 엄마, 결혼은 내가 늦은 나이지 하니 그 아주머니 입에서 망언이 나옵니다. 야, 너는 몇 번 결혼할 뻔했잖아. 너는 식장까지 잡았던 거고 그거랑 한 번도 결혼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거랑 어떻게 같니? 하십니다. 이 남자 파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식장도 잡았다. 완벽한 파혼을 경험했다는 건 본인 가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또 다음 말은 우리 귀한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아들이 귀한 우리 집안에 제가 시집와서 딸 낳았다가 구박받다가 아들 낳은 후로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시댁에서 집을 사주시더니 이 아이는 동네 어른들 사랑을 다 받았네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에겐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저희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귀한 아이예요. 이 아들 덕에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자 쪽 할아버지요. 건물도 받았네요. 귀한 아들 귀하게 대접했다. 딸이 그 꼴 보기 싫다며 눈꼴시다고 혼자 외국에 나가서 잘난 척하며 살아서 저희를 외롭게는 하지만 이 귀한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정말 특별합니다. 돌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천재 아시죠? 얘가 그런 건데. 이러면서 쭉 말을 하는데 뭐지? 바본가? 지금 아들 귀한 집 딸 낳아서 구박받았단 말을 하는 건가? 본인 딸 차별해서 외국으로 나갔단 말을 자랑하나?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어느 누구든 부모에겐 자식이 귀하고 특별하죠. 아드님이 효자이신가 보네요. 했더니 고개와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도리도리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얜 그런 평범한 일반 부모에게 사랑받은 보통 일반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겐 특별한 아이라고요. 얘처럼 저희 언니요. 이렇게 키운 애가 아니에요. 저도 한마디 던져봤어요. 우리 언니도 정말 예쁘고 착한 퀸이었는데 둘이 잘 어울리네요. 이 말을 들으시곤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사돈처녀,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섞나요? 부모님들께서는 딸 둘을 낳으셔서 하나는 양만지고 하나는 공순이로 키우셨는데 그게 아이 낳을 여자에게 쥐약인 거 몰라요? 그건 귀하게 키운 게 아니지. 양만지다가 잘못되면 아이가 줄 수 있나? 공장에서 일하면 여기저기 기계 끼어서 잘못될 수 있는 거 몰라요? 이쯤부터 점점 언성이 높아져 갑니다. 말하면서 본인이 더 화를 내는 것 같은? 우리 아들은 귀에서 내가 대학교도 따라다니며 졸업시켰고 회사 가서 안 좋은 일 할까봐 우리 건물 관리시켜요. 웬만한 사람들의 벌이에 배를 벌었고 여러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옛말로 높은 벼슬이에요. 공순이가 자기 언니 예쁘다 할 말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때 언니가 급히 가족 톡방에 짧게 톡을 남겼어요. 저 이 결혼 안 할래요. 애쓰지 마세요. 정황상 저만 톡을 보고 부모님은 보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저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답하거나 싸운 적이 없어 봐서 이리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위가 상해서 이 자리에 있기 힘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을 보면 비위가 상할 것 같아서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래도 저 말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늙은 여자 그래도 약방 관리한다길래 똑똑한 줄 알고 결혼 허락 겨우 해줬는데 약에 취해서 본인이 어떤 자리를 마다하는 줄 모르나 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너희 부모까지 굴욕감 주고 싶지 않으면. 헐, 근데 우리 약한 언니가 자기 물컵에 있는 물을 남자에게 부으면서 이미 굴욕감에 모욕감까지 이 자리에서 다 주셨다. 더는 드릴 말 없고 작게나마 가족에게 말 함부로 하면 어떤 기분인지 아셨으면 하고 자기 엄마 제지한다는 사람이 똑바로 일 못했으니 제가 물 정도는 붓고 가요. 이 부분이 왜 대단한 거냐면 언니랑 저랑 대화하다가 막장으로 가면 밥상 엎어보자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언니 그 와중에 식당 직원들 고생시킨다 물로 해야겠다 했는데 언니가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일부러 내내 본인 컵에 물을 가득 따라놓고 있었대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요. 저랑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나가려는데 야, 이 미친 18개의 다리 같은 여자야! 욕을 돌려서 표현했어요. 하면서 저희 언니 머리채를 잡는 그 남자. 저희 아버지가 그 남자의 뺨을 쳤어요. 진짜 말도 없고 과묵하시던 아버지께서 욕보다 더 아픈 말을 마구마구 하시는데 제가 다 옮겨 적을 수가 없네요. 요약하자면 평생 귀한 아들 귀한 건물에 모시고 살라고 그리고 아파도 약쟁이 찾지 말고 공순이 공돌이가 만든 가전, 핸드폰 쓰지 말라 하며 나왔습니다. 저희 식사 계산하자고 밖에서 말하는데 저희가 나온 그 방에서 싸움이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엄마, 이번엔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으라 했잖아. 그렇게 파혼했는데 약국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원룸텔 건물에 대해 똑같이 해줄 것이라 각오하라 했나 봅니다. 소아과 옆 약국이라 하면 그 동네 엄마들이 자주 오는데 소문이 무서운 거 보여준다고요. 정말 찍소리 못하고 별짓은 못하는데 2번 정도 문자가 와서는 우리 엄마가 이제 안 그런데 한 번만 기회 더 주라. 그때 머리 잡은 건 널 잡으려다 손이 걸린 거야. 오해하지 마. 언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모욕 주는 것도 못 참는 분노인데 내 동생한테 함부로 하니까 뚜껑이 열려버렸다고요.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그 상견례 자리는 파혼을 결정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언니는 그 뒤에 정상 출근하고 있는데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던 언니 모습도 떠오르고 제가 무언가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사실 그날 제가 뒤집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핑계로 언니 사연 글을 써보네요. 이 이야기를 어딘가라도 떠들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에게 허락받고 쓴 거예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 사연 보는데 그 남자분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했잖아. 이 부분에서 엄청 소름이 돋네요. 상견례 장에서 드러났으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쓰니 언니가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당찬 구석이 분명 있는 분이라 생각이 돼요. 쓰니와 쓰니 언니 화이팅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